네, 드디어 4년간 기다리던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자동차 회사의 차량 출시를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본 적이 있을까 싶은데요. 정말 오랫동안 투자자들의,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테슬라 쇼룸에도 사이버 트럭이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실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차량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존의 차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보니까 더 큰 느낌입니다. 일단 곡선 없이 저렇게 각진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이 외적인 크기는 포드의 F150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사이버 트럭이 각진 디자인 때문인지 조금 더 큰 느낌도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이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7인치 크기의 터치스크린과 핸들만 있다고 보면 될 정도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외관도 한번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사이버 트럭의 외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외골격이라는 겁니다. 이 외골격이라는 게 뭐냐면 동물의 겉면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딱딱한 골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갑각류 겉면의 이 딱딱한 껍질, 골격을 말합니다. 이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최고의 내구성과 승객 보호를 위해서 거의 뚫을 수 없는 외골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이 사이버 트럭 차체는 우주선에 사용된다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인리스 스틸이 차체에 쓰인 적은 없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은 기존 철강보다 더 단단합니다. 또 굳이 코팅을 통해서 색을 입히는 도장 작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은색의 사이버 트럭은 별도의 도장 작업 없이 그대로의 색입니다. 자동차 공정에서 도색 작업이 빠지면 생산에 꽤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강력한 소재를 통한 외골격은 기존의 일부 부품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일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겉을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 나머지는 단순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는 단단하고 코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도색 작업도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도장을 하지 않는 이 은색의 외관 자체가 더 강하고 튼튼한 인상을 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다루기가 어려운데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을 공개하면서 이 차량이 각진 이유에 대해서 강력한 강철을 찍어 누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보통 자동차 차체를 만들려면 철판을 틀에 놓고 이렇게 눌러서 찍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찍어 누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테슬라는 직선형 디자인으로 그래서 대안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진 디자인은 멋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이 이 사이버 트럭의 독특함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사이버 트럭의 저 유리는 아머 글래스가 사용됐습니다. 여러 겹의 유리와 필름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인데 이 방탄 유리 제작에 쓰이는 방식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적재함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뒤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에는 트렁크를 포함해서 총 적재 가능한 수납 공간이 100입방피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3제곱피트를 리터로 바꾸면 2,800리터 정도 됩니다. 이 테슬라는 사이버 쿼드를 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쿼드는 전기식 사륜 오토바이입니다. 또 생긴 것처럼 굉장히 또 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힘이 좋은데요. 14,000파운드가 넘는 견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뒤에다 트레일러를 하나 달고 주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이 서스펜션이 4인치 높이거나 낮추는 방향 모두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0cm 정도 서스펜션 조절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작업을 지원합니다. 그 이외에도 또 성능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로 치면 제로 100인 60마일까지 속도를 내는 데까지 2.9초가 걸립니다.
과거에 앞서 살펴봤던 이 리비안의 R1T 모델이 3초가 걸렸으니까 사이버 트럭이 2.9초로 조금 더 빠른 겁니다. 이렇게 큰 크기의 차량이 2.9초면 제로백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루시드의 가장 빠른 모델이 1.89초, 그리고 베트남의 전기차 빈페스트가 제로백이 5초 수준입니다. 사이버 트럭의 경우에는 또 최대 500마일, 그러니까 80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의 독보적인 디자인에도 사소하지만 눈에 띄는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와이퍼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처음 공개했을 때 2019년 당시에만 해도 이 와이퍼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보시는 것처럼 대형 와이퍼가 추가되면서 이렇게 외관상 거슬린다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보통 차량의 와이퍼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후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이 사이버 트럭의 와이퍼는 사용하지 않을 때 앞유리의 측면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운전석 바로 옆에 멈춰 있는 와이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와이퍼는 사이버 트럭의 고민거리라고 하는 데 하나 있는데요. 이 공기 역학적으로 사이버 트럭의 후드가 이 앞유리와 같은 각도로 설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드와 앞유리가 직접 연결돼 있고 보통의 자동차들처럼 공간이 없어서 이 와이퍼를 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상징적인 정면의 설계에 이 와이퍼를 놔서 망칠 수는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렇게 옆으로 세우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개의 와이퍼를 줄여서 최소화한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길이도 굉장히 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테슬라의 모델 3나 모델 Y의 와이퍼 블레이드가 26인치 수준인데 사이버 트럭의 와이퍼는 50인치에 달합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의 사전 예약자는 2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간 생산 능력은 10만 대 안팎인데요. 이번 주에 예정된 30일 이벤트에서도 단 10대만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단연 테슬라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다만 테슬라의 고민거리도 꽤 있어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10월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이버 트럭을 연간 25만 대 생산하겠다고 밝혔지만 2025년 전에는 목표 생산량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단 투자자들의 관심은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보다는 이 사이버 트럭의 후광 효과에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어려운 만큼 결국 사이버 트럭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테슬라의 다른 모델 판매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테슬라는 모델 Y를 출시했을 당시에 모델 3의 판매 증가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후광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2019년 11월에 처음 공개를 했던 사이버 트럭이 4년 만에 출시에 성공했습니다. 양산 시점을 거듭 연기하던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공개되면서 그동안 사이버 트럭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과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